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의 시간 여행 속으로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소비 물가가 3년 5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밑돌면서 일본식 장기 디플레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지금 은행을 가도 저축의 이자율이 너무 낮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까요? 주식형 연금저축펀드가 연평균 9.6%의 수익으로 시장 수익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장기 가입일수록 그 누적 수익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의 IPO 대어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트위터인데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성장한 SNS의 세계. 여러분들은 어떠한 SNS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죠. 출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빅머니의 들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SNS잖아요. 트위터도 있겠고, 페이스북도 있겠고, 예전에 싸이월드도 있겠고. 두 분은 그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궁금한데 워낙에 언론인이시니까 활발하게 활동하시죠? 몇 분이나 되세요? 저는 제가 많이 날리는 편이 아니어서 3,000 몇백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은근히 자랑질이신 것 같은데요. 많이 날려서 3,000명, 저는 많이 날려서 고작 600명입니다. 네. 활발하시죠?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세요? 평소에? 예, 트위터랑 페이스북 두 개 다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사실 일상생활이라든가 좀 불특정 다수, 주식시장 정보 공유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보다 좀 사적인 공간, 그래서 그룹핑하면서 동창이라든가 직장 돌려, 과거 직장, 현재 직장 이렇게 좀 서로 이제 같은 친목도모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규찬 기자께서는 방송 전에 그렇게 인증샷을 찍으세요. 네, 우리 방송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요. 네. 저는 항상 마눌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수위 조절 잘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이규찬 기자를 보신 분, 빅머니 홍보를 보신 분은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제가 네. 열심히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인들의 생각이나 최근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몸은 멀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이 여겨지나요? 아니면 좀 폐해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그 SNS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트위터. 짹짹이의 대박 비상으로 국내 SNS 기업까지 덩달아 뜨는 동조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상장 때처럼 이틀 만에 폭삭 주저앉은 트위터의 주가. 과연 주식시장에서의 SNS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국내외 SNS 기업들과 관련해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 SNS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유명인들로부터 사회 모든 구성원들까지 SNS 세계로 푹 빠져있는 요즘 오늘은 이 한국에서 빅머니가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빅머니죠. 네.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유명인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름들이 순위에 올라왔는지 함께 살펴보죠.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름보다는 케이티 페리,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 해외 유명인들, 해외 연예인들, 가십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1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그 케이티 페리 하면 우리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29살이고요. 지난달에 세 번째 앨범 프리즘을 발표했잖아요. 전 잘 몰라요. 그 대중문화 좀 약하신데 저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지난 그 10일 날이었네요. 그 MTV 시상식을 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레이디 가가를 완전히 누르면서 전 세계 최고의 여자 가수로 완전히 등극했죠. 2013년이요.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도 선정된 대단한 여자 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 약간 독특한 거 많이 올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옷도 이상한 거 있고요. 얼마 전에 한 것도 그 네덜란드에서 한 건데요. 이상한 팬 같은 거 달리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저거 네, 저는 이상한 거죠. 아주 약간 괴기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약간 특이하죠, 성격 자체가요.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 팔로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위는 저스틴 비버.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 케이티 페리가 1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스틴 비버가 전 세계 1위였어요. 아, 원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진 연예인으로 유명했는데
하필이면 지난 8일 유튜브에 저스틴 비버의 침실 동영상이 뜬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평범한 침실이 아니라 브라질에 웬 성매매 업소도 같다. 이런 추측이 제기되면서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연 때문에 이제 찾았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 팬들이 워낙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네. 호텔에 아예 가지 못해서 호텔을 구하느라 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우주여행까지 예약한 정말 우주 스타 아니겠습니까? 저스틴 비버의 인기에 좀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그때 주제로 얘기했을 때 우주 여행에 거의 억 단위의 비용을 예약한 저스틴 비버도 2위에 올라왔지만 3위에 올라온 레이디 가가도 우주 예약을 했잖아요. 근데 3위가 레이디 가가. 역시 뭐 레이디 가가는 늘 가십거리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 레이디 가가를 설명하는 용어가 뭐 워낙 많은데요. 뭘 한마디로 워낙- 다 워낙- 정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그 의외로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거 레이디 가가 아주 어렸을 때요.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 오. 근데 14살인가 재기할 때 거기에 딱 픽업된 거예요. 저 음악 천재 소녀라고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보통 저 어르신 분들은 괴팍한 행동. 사실 얼마 전인가 또 한 번 우리나라 뉴스에는 벌써 반영이 안 됐는데 자기 콘서트에서 완전히 누드로 쇼를 해버렸어요. 이 레이디 가가요. 네. 완전 특이한. 늘 놀라워요. 네, 완전 뭐 대단한 여자 맞는데요. 6개의 팬이 달리는 세다, 하늘을 세다. 나는 옷, 완전히 네. 블렌티스라는 것을 요번에 입고 왔고요. 공중에 떠서 완전히 등장했어요. 했잖아요, 며칠 전에. 자, 항상 실험적이고요. 개성 넘치는 음악가, 의상을 보여주는 레이디 가가 완전 이 시대의 정말 여성 음악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3,800만 명인데, 그래서 지금 3위로 나와 있는 4,200만 명이라서 3위인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요. 작년 8월 달에요. 전 세계 아마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자기만의 SNS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littlemonsters.com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여기 벌써 수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자기 혼자 쓰는 겁니다. SNS. 그러니까 많이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다수의 사람들이랑 같이 안 어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말 대단한 여자고 앞서 사실 우리 케이티 패티 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또 뽑았어요.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여자 포함해서 음악인 1등을 뽑혔습니다. 네, 혼자 22세기에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역시 뭐 앞서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4위는 드디어 정치인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뭐 오바마 대통령이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장 잘 이용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빅데이터 선거에 이용해서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대선 당시에 사람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라든지 이런 거 면밀히 분석해서 한 사람당 200개, 3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인가 딱 타겟팅을 해서 전략을 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 잘 쓰고 빅데이터 잘 쓰는 오바마 대통령인데 정작 보안에는 신경 안 써서 네. 그 SNS 계정이 얼마 전에 해킹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시리아에 웬 단체가 우리가 해킹했다 이렇게 자랑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던 네. 좀 굴욕 사건도 있었죠. 근데 SNS의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해킹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젠가요, 바로? 네. 그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1위를 한 인물이 있었는데 에일리. 에밀리라고요. 네네. 누드 사진이 공개가 돼서 그게 공개가 아니고 유출이 된 사고였죠. 좀 안타까워요. 어제 네. 저녁부터 계속해서 지금 검색어 1위에 에일리 씨가 등장을 하는데 뭐 에일리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데 이미 뭐 유출되고 난 뒤라 네네. 게다가 뭐 요즘에 왜 유출되느냐 뭐 음모론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괜히 좀 안 됐다 싶어요, 저는. 그죠? 해킹하는 사람들 정말 나빠요. 잡아 넣고 큰 집에 보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빅데이터를 잘 이용한 대통령으로 아까 이규찬 기자께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잠깐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또 조사를 해봤잖아요. 이게 얘기가 나와서 바로 조사해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팔로워 수가 현재 36만 명인데요. 엄청나는 느낌입니다. 이게 맞네. 왜냐하면 네.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선 전체랑요. 세계적인 조직을 다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41번째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네.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약간 가십거리에 올라가거나 좀 이미지 관리 때문에 잘 안 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워 수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도 좀 아이돌 위주로 좀 굴러가지 않나. 역시 그렇죠. 우리나라 K-팝 열풍도 있어서 아이돌이 당연히 지금 1등인데 네. 코리안 트위터 중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사람은요. 의외예요.
주니어의 최시원 씨입니다. 최시원 씨? 네, 뭐 엑소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친아. 아무래도 네. 네. 활동도 오래 했고 또 최시원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사진 올리는데 일상생활이 그냥 그림이고 아트예요. 아. 그래서 재벌가 어떤 그 아들의 일상생활 같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 라디오 스타 보면 맨날 김구라가 여기 규현이 말고 최시원이 데리고 와라 했는데 니가 됐다 놨다 맨날 그 바로 최시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라 그 부잣집 워낙 아들이고, 잘생기게 네. 했고요. 그 이게 설정샷을 항상 찍는데 그게 설정이 아니고 원래 왕자 원래 활동을 그렇대요. 하고 있다. 그 뭐 옷에서 집에서 티셔츠 벗어서 그 옷 그 빨래통에 넣을 때요 그냥 넣지 않는데요. 꼭 농구 덩크슛 같이. 네 이런 포즈를 꼭 취하면서 잘생긴 사람이 해야 그것도 멋있지. 이렇게 이규찬 기자가 그렇죠. 하면 이게 또 제가 하면 와이프도 혼나기만 하죠. 꼴레미 못 시켰다고. 네. 네. 그리고 아무튼 1위는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팔로워 수가 한 300만 명을 돌파해요. 지금 한 380만 명이거든요. 네. 이게 1등인데 2위가 강남스타일 싸이. 싸이가 네. 역시 저는 340만 명으로 싸이가 1위일 1등입니다.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의외로 아무래도 그 연기자와 가수를 같이 하는 활동을 하니까 최시원 씨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싸이가 트위터에서는 졌지만 중국에서의 웨이보가 있잖아요. 중국의 트위터. 웨이보 거기서 대세죠. 무려 네. 2,500만 명. 압도적이죠. 네. 그런데 3위를 봤더니 예성, 4위 이특, 5위 은혁, 그리고 여우에서 보면은 3위부터는 다 슈퍼주니어 멤버예요. 뭐야. 슈퍼주니어가 다 장악하잖아요. 워낙 좀 오래 활동도 했고 이렇게 글로벌 영향력으로 정말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슈퍼주니어가 소속돼 있는 SM을 보면 SM 자체도 워낙에 팔로워 수가 많아요. SM의 공식 트위터가 오픈 10개월 만에 한국 기업 브랜드 중에서는 트위터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유튜브 공식 채널을 만들었는데 현재 구독자가 38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 기업 유튜브 채널로는 사상 최대 구독자 수고 그만큼 광고 수익도 짭짤하다고 합니다. 역시 이수만 사장이 빅데이터 시장을 잘 이용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그 웨이보 얘기해드렸는데요. 제가 웨이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중국에서 하는 중국판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싸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요즘 약간 뭐 내려갔다 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젊은 배우 중에서 제일 치는 그 어떤 그 연기력 된 사람이 이중기 씨거든요. 이중기 네. 씨가 중국의 바로 이 웨이보에서요. 무려 9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대단하네요. 있고요. 사실 장근석 씨는 제가 이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하는 배우거든요. 근데 장근석 씨도 이미 7월 달 아유, 기준으로요. 네. 1,4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 완전 대세잖아요. 글로벌 대세인데 그렇죠. 가입한 하루에 네. 30만 명 단숨에. 네. 정말 대단한 뭐 대세라고 할 수밖에 그 없죠. 하루만 좀 빌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장근석 팬들한테 큰일 나요. 거의 이거 동남아에서 왕자님으로 통한대요. 그래도 제가 보기 연기력은 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이, 그런가요? 이런 아무튼 멘트 위험합니다. 중국은 그 트위터보다 그 웨이보를 아무튼 더 많이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계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멍멍멍. 개가 트위터의 주인인 경우가 네.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유명한데 그 옷 잘 입는 개라고 유명한 네. 이름이 몬지로예요. 잘 입네. 네. 몬지로. 우리 인스타- 두 분보다 잘 입네. 굴욕적인데 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무려 7,000명. 귀여워라. 아유, 제 팔로워 2배네요. 7,000명이요? 네. 치와와보다도 못한 이 인생. 하여튼 그 패션 센스가 인간으로 치면은 지드래곤 못지않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 이 업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다고 하네요. 네, 아까 이규찬 기자가 3,000명인데 거의 2배. 네. 이 개가. 3,000명 2배인데 네. 저는 뭐 저의 12배 정도 나오는데. 아, 이거 개만도 팔로웠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네, 아무튼 놀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NS와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살펴볼까요? 팔로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소셜테이너라고 해서 요새는 인물로서 소셜테이너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벤트와 그리고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으면서 같이 SNS가 떠오르죠.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감정에는 약간 부담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자, 한번 키워드를 몇 개 짚어봤습니다. 하반기에 이번에 IPO 시장을 뜨겁게 달군 감자 트위터가 드디어 상장했어요. 공모가도 계속 올랐는데 첫날 공모가가 90%, 공모가의 90%가 치솟기도 했었어요. 장중 $50까지 찍고 왔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상장 후에 1년간 죽을 썼던 게 이제 페이스북인데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상장했던 공모가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좀 불안도 하긴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1990년대 말에 이게 닷컴 버블 붕괴 이거의 전조다 해서 좀 불안했었죠. 그런데 사실 뭐 이틀째 떨어지긴 했지만 첫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뭐 트위터 상장 정말 대박이었다라고 오히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트위터가 대표적인 것 같고 SNS 기업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앞서 그 전에 이제 아까 주식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네. 말씀드리면요. 트위터란 거가 오늘 28달러, 5달러 얘기하다가 이제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50달러까지 갔다. 7%가 급락했다. 오늘 다시 새벽에 3, 4% 올라갔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요즘 아주 미국에서 논쟁이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떨어지냐 올라가냐. 그리고 페이스북이 테슬라를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 그 다음이 바로 트위터가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는데 사실 더 큰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최근에 뉴스를 보면 어저께 우리 중국의 솔로데이 얘기했잖아요. 네, 네. 최대 기업이 알리바바인데요. 벌써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얘기 나면서 어이구. 내년도 상반기에 상장됩니다. 뉴욕에요. 아마 그게 앞으로 한 5, 6년 내에 최대 물건이라고 하는데 알리바바 우리 시청자분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뭐 온라인 쇼핑 회사입니다. 인터파크, 뭐 옥션 이런 회사라고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주제 나올 때 또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 대박인 알리바바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SNS 기업 얘기 나왔는데요. 당연히 페이스북이 제일 크죠. 1,170억 달러 나오고요. 링크드인은 이제 전문 직종 네트워크로 뭐 자기 이력서도 넣고 네. 실제로 구직 활동도 하는 거잖아요. 링크드인 갖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저도 지금 그래요? 갖고 저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 외국계 매체에서 저 오퍼도 받았어요. 아, 연봉 그래요? 2배 준다고. 근데 왜 안 그러셨어요? 빅머니 하느라고. 빅머니 하냐고요? 빅머니 때문에 아, 못 저는 갔어요. 페이스북에서 네. 그렇게 아랍인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쪽지로. 근데 그거 답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거 다 이제 낚이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예,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제가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 링크드인은 말이 나온 김에 링크드인은 시가총액 250억 달러고요. 네. 트위터도 한 250억 달러가 언저리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위, 5위 업체는 아직은 상장 안 돼 있는데요. 텀블러라든가 많이들 쓰시는 분 계실 거고요. 핀터레스트라고 흥미로운 회사인데 이제 각종 핀을 꽂아갖고 메모 올리는 게 있어요. 메모지 네, 맞아요. 벽에 붙여놓듯이. 그 네, 핀입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 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뭐 대박 나는 기업인데 아직은 상장 안 되는데 조만간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이거 외에도요. 수많은 지역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SNS. 앞서도 레이디 가가면서 리틀 몬스터 얘기했지만 특화된 SNS 업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사실 뭐 그 요즘에 보면은 그 이거 가지고 미국에서 워낙 인기 많으니까 얼마 전 CNBC에 봤더니요. 네. 그 SNS 도대체 너 뭐 쓰니라고 10대 소녀가 출연한 거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주춤한 것이 사실 이제 그 기업 설명을 하는데요. 그 컨퍼런스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대들의 사용 빈도가 약간 줄어들었다는 얘기 한마디 갖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CNBC에서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뭐 네.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겠는데 앵커가 멘트를 했어요. 13살짜리 여자친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지역에서 학교에서도 학교 신문 만드는 친구인데 아주 똘똘한 애가 나와갖고요. 자기 친구 중에서 페이스북 바로 저 친구인데요. 13살짜리입니다. 페이스북을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요즘은요. 그리고 대신 쓰는 게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들 아실 거고요. 그 스냅챗이라는 거 쓰고요. 바인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기 아우, 때문에 어렵네. 페이스북 가면 요즘은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바로 다음에 16살짜리 여자애 2명이 나왔어요. 이 친구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는 아직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한국말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얼려서 모른다. 학교 가면 고등학생 선생님들도 다 거기서 숙제 주고받고 뭐 문제 내고 막그철 결과 맞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대세다. 아직까지 네. 줄지 않았다. 서로 10대끼리 논쟁을 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페이스북이 뒤떨어진다 아니다 논쟁이네요. 나중에 그 뽀로로가 그 상장하게 되면은 한 7살짜리 데려놓고 너 요즘에 뽀로로 보니 안 보니 이런 거 물어볼지도 바로 모르겠어요. 그거죠. 바로 그거죠. 이런 애들이 그러겠어요. 10대들이 나오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그냥 앉아서 숫자 노름만 찍는데 머쓱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그러네요. 사실 뭐 이번에 논란도 됐지만 사실 페이스북이 현재 가입 유저 무려 10억 명이나 되고요. 네. 워낙 영향력이 커요. 그중에 58%가 재방문을 하는데 뭐 한 달 동안에 그 PC 데스크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페이스북에서 보낸 시간만 6시간 35분에 달합니다. 요새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몇몇 굉장히 계세요. 많죠. 네. 미국에서도 보면 한 달 평균 6시간 이상 쓴다고 하는데 네. 국내 사용자만 봐도 뭐 1,000만 명이 넘어서 사실 뭐 카카오톡엔 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대단한 가입자가 있고요. 한 달 평균 785분 쓰니까 글로벌 사용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쓴다. 근데 그렇죠. 군중숙의 고독이라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왜 내가 아닌 나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네. 그리고 두 분께서는 이렇게 SNS를 많이 하다 보면 실생활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요. 네. 바로 옆에 있더라도요. 문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저는 누구랑 얘기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옆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렇대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사실 저도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카톡 좀 보내고 페이스북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도 관리하기 더 편하고. 요즘 전화 울렁증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그렇대요. 그 진짜 내가 아닌데도 나인역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네. 은둔형 외톨이 뭐 그러니까요.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이게 다 SNS랑 또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워낙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중독적인 형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딨냐 전화 안 하고 다 페이스북에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 서치라고 해서요. 아, 네.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사진 올리는지를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구글보다 더 대단한 검색 엔진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무려 2,400억 건의 사진과 1조 건이 넘는 링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글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검색 결과를 준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게 좀 파워풀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바로 페이스북 지난주에 그 컨퍼런스 콜 하면서 핵심이 아까 말했던 10대들의 사용비가 줄어드냐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또 하나가 주커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어느 매체보다 자기는 가장 정확한 광고를 쏘겠다는 거고요. 그 노출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 60% 내외인데 자기 광고는 95%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수많은 그룹이 또 있잖아요. 페이스북 안에. 그러니까 가장 동통된 관심사를 여기다 쏘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딱 한 게 95%가 딱 나온 거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60% 정도 비용 절감을 했다는 거니까 바로 이게 대박 요인이죠. 실제 구글이 요즘 $1,000 다시 넘었던 것도요. 바로 이겁니다. 8월 달에 구글 애드센스를 개편하면서요. 네. 아주 노출도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케팅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글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건데 아직은 그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서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났죠. 네. 광고는 정말 되는 데만 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빅머니에도 이제 광고가 계속 붙을 거라는 얘기 후문이 나오는데. 그런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SNS의 기업의 폭풍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요. 스마트폰 도입한 다음에 그게 모두가 바뀌었어요. 시도였죠. 네. 사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메시지 주고받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기존의 PC에서의 강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MSN 메신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라졌잖아요, MSN이잖아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MS 게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고 iOS는 MS가 싫어하는 게 남의 동네에 가는 거 싫어해요. 우리 거 못 쓰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 거는 다 영향력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무너지는 계기가 됐고요. SK컴퓨터도 도토리 장사하는 미니홈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도토리가 원래 유료 아이템 파는데 이거 무료로 풀기 싫어서 꼭 쥐고 있다가 결국은 무료랑 모바일이 강점인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한테 밀려서 결국은 무너지게 됐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게 무료 메시지, 무료 문자로 유명해져서 금세 확산이 됐잖아요. 이제 문자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전 세계 1억 명, 네. 한국에서 한 3,500만 명이니까 이미 뭐 통일이 끝나서 굳이 여기에 사람들 다 모이는데 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진 올리는 미니홈피 같은 카카오 스토리도 5천만 명 넘었고요. 그리고 PC용 버전 네. 그 메신저도 300만 명 넘어서 네이트온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섰죠. 이미 뭐 후발주자에겐 카카오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그러니까요. 불릴 수 네. 있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 카카오톡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광고가 되다 보니까 네. 톡 이랬는데 근데 요새는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뭐 하게 되잖아요. 대명사니까요. 대명사가 아니, 돼버렸잖아요. 카톡 한다는 게 뭐 우리를 보면 이제 언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두유, 야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글이 돼서. 타듯이 아니 네. 동사화 된 거가 아니면 카톡이 된 것 근데 같고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게 바로 싸이월드 얘기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요즘도 싸이월드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거 그런 거 뭐 하나도 없는 거고요. 사실 보면 미투데이라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0년 됐거든요. 나름 토종 SNS인데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없앤다고. 맞아요. 그만큼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 이런 이 어떤 시기에서 인터넷 세상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의외로 실패한 사업자들 많았던 게 구글도 그 유명한 구글조차도 SNS를 네. 구글 플러스라는 걸 내놨는데요. 기대에 못 미쳤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얘네가 프로그램을 잘하는데 정작 디자인이 개판이어서 사람들이 쓰기가 싫어한다. 그리고 그래요? 또 사실 SK컴즈 뭐 얘기하면 원래 미니홈피가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원조예요. 그렇죠. 거의 네. 보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정작 원조는 죽고 그리고 심지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주커버그가 창업하기 전에 네. 한국에 와서 한 수 배우겠다고 와서 네. 저 전수해 주십시오 해서 배워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SK컴즈에서 가르쳐 주신 분이 웬 청바지 입은 뭐 중국계 나이가 와서 불쌍해서 가르쳐줬대요. 근데 불쌍한 입장이 바뀌어서 스승을 뛰어넘었어요. 네, 지금 SK컴즈는 계속 8분기째 적자 보고 아유. 있고 주가도 안 치면 형편없습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뭘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네. 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SNS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일단은 전 네이버 라인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이버 라인. 네. 정말 똑똑해요. 우리나라의 성공 모델은 카톡하고 미니홈피를 절묘하게 잘 되는 것만 묶어서 일본에서 냈는데요. 그것도 일본에서 이제
반한 감정 피하기 위해서 이건 일본 거라고 절대 한국인색을 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일본 현지에서도 이건 일본을 대표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성정을 할 정도인데 이게 워낙에 확산돼서 이달 25일이나 26일 사이에 3억 명을 돌파합니다.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그 행사도 카운트다운해서 할 예정인데 네. 어마어마하고요. 현재 230개국에 진출해서 네. 현지화 과정 중인데 주목할 것이 지금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현재 관리력밖에 없어요. 네이버의 핵심 인재들이 다 글로벌로 라인 내에 올인하면서 네. 전 세계로 뛰어다니고 있어서 그 겉모습은 일본 거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라인을 쓴다라는 그렇죠. 거죠. 뭐 이미 라인은 그 카카오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글로벌에서 다르네. 위챗, 뭐 네. 왓츠앱하고 경제에서 이기겠다 해서 마케팅비도 엄청 쏟고 특히 미국에서 마케팅부 집중청하면서 하루에 100만 명, 150만 명이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라인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언론 보잖아요. 블룸버그나 CNBS 라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재팬스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일본 거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한테 약간 아쉬운 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뭐 모르겠네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다만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라인의 성공 요인 중에 또 하나가 한국에서 잘 됐던 거, 중국에서 잘 됐던 거, 검증된 짬뽕. 것들은 짬뽕에서 그렇죠. 모두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을 한 번에 쏟아든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인의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그 이해하시면 일본 되겠죠. 사람들이 스티커를 좋아한대요. 네. 그 표정 스티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네. 기쁠 때 기쁘다 이렇게 안 쓰고 이 표정 그냥 그러니까요. 쓰고. 맞아요. 딱 그거예요. 딱 그리고 그거. 이제 좌절 할 네. 때도 그런 표정 쓰고. 네. 네. 왜 저 차 카메라 왜 안 비춰줘요? 저 하나 따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 좌절할 때 그 표정 아세요? 한번 그 해봐 주세요. 좌절한다라는 표정 안 하고. 이 표정이잖아요. 이 포즈. 아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강자들에서 검증된 이제 모델을 얹고 일본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얹어서 안전한 성공 공식을 따라간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라인이라는 SNS가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SNS라면 기존의 SNS랑 다른 강점들 어떤 것 가져가야 뭐 될까요? 이미 카톡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비장의 무기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설명드리면 이제 감 잡으실 텐데 첫 번째가 라인몰이라고 전자상거래예요. 우리 와이프만 해도 이제 다 모바일로 이제 상품 주문하거든요. 일본에서 이 모바일로 상품 주문하는 게 연 30% 넘게 성장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근데 뭐 많이 쓰는데. 그렇죠. 라쿠텐, 뭐 아마존 이걸 제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웹스토어, 앱스토어 들어보셨잖아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실 뭐 게임 하나 할 때마다 30%씩 뛰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구글하고 나란히 스마트폰 생태계 최정점에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 노림수 같은데 영상 통화와 음악 서비스예요. 영상 통화가 3G에서도 끊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음악 서비스도 이게 나중에 애플의 앱스토어를 제치기 위한 굉장히 비자의 무기가 아닐까.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라인의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네, 앞으로 신강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요. 사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얘기해놨던 라인이 될지, 카카오톡이 될지, 왓츠앱이 될지, 위챗이 될지. 그만큼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지만 5년 후, 10년 후 정말 노바디 개런티죠. 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같네요. 자, 네.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SNS로 우리 빅머니를 많이 홍보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한경 의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SK CNC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수많은 SNS가 됐건, 수많은 그 안에 빅데이터가 됐건, 뭐든지 간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 업계의 슈퍼갑, SK CNC에 주목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라인의 한 표인데 당연히 네이버의 수혜는 예상하시죠. 근데 NAC는 엔터도 한번 보라는 거죠. 뭐 분리한 다음에 약간 찬밥 신세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될 겁니다. 라인도 모바일 게임.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카톡에다가 수수료 떼줘, 구글에 수수료 떼주니까 얼마 못 남는데 네. NAC 엔터테인먼트는 계열사인 라인을 안고 해외로도 가고 해외에 잘 되는 포코팡이라고 있어요. 네. 라인의 성공한 거 한국에 가져왔는데 네. 이게 하루에 1억이 넘게 벌고 있다는 거 앞으로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게임 얘기하셨죠? 네. 이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네.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준비했습니다. 4대 중독법 그 네 가지가 뭐죠?
아, 제가 딱 싫어하는 거죠. 술 마시고요.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런 거 마약, 아닙니까? 그리고 도박, 게임.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불법 도박의 혐의로 연예계도 약간 시끄러운데 이수근 씨랑 착재훈 씨가 지금 혐의 인정받고 있는데 4대 중독범에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